자, 여러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주머니 매니저 황성수 매니저와 마인드맵 코너로 함께합니다. 황성수 매니저 오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경이 좀 바뀌셨나요? 예. 어떤 컨셉으로 조금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여기 이제 마인드맵 코너를 진행한 지도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예. 이제 안경도 이제 좀 새로운 각오로 좀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오. 좀 새로운 기분으로 한다는 의미로 예. 안경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김구 선생님 같다는 피드백 없었나요? 아, 예. 예. 뭔가 수익, 그렇네요. 예. 수익 독립, 뭐 예. 투자 독립 좀 이런 걸로. 통통한 김구 선생님. 통통한 김구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안경도 바꾸셨으니까 오늘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슈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머니 마인드맵 요거 어떤 코너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까요? 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이슈나 테마를 마주치게 되고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보는 그 외국인 기관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러다 보면은 정리도 안 되고 머릿속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는 이런 반응도 많고요. 그럼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찾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자료가 있지만 한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이슈의 포인트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 종목들도 또 쉽게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방송을 통해서는 또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까지 해드리니까요. 예.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 오늘도 이제 주머니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눈에 이슈와 종목까지 딱 파헤쳐 볼 텐데 오늘 어떤 마인드맵을 가져왔을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 최근에 이슈가 이제 옐런 장관을 예. 통해서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또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해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주 찾기에도 굉장히 바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어떤 걸 들고 왔을까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뭐 최근에 많은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예. 근데 특히 그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좀 들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농산물 가격과 관련된 이슈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고요. 예. 그리고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건데 관련주들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해서 왜 이게 오르고 지금 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그렇죠. 말씀을 해 예. 주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농산물 관련한 수혜주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예, 뭐 제가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가 좀 이격이 좀 벌어진 종목들도 있지만 예. 여전히 뭐 좀 들어가도 뭐 괜찮은 종목들도 많고요. 자, 그리고 아직은 좀 움직임이 좀 없는데 예. 뭐 장기로 보고 좀 들어갈 만한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보고 들어갈 만한 예. 종목들이 아직 많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알아볼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예. 일단은 마인드맵 통해서 오늘 가져온 주제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통해서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 농산물 가격 상승에 관련된 포인트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가격 동향을 한번 정해봤고요. 최근에 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 만큼 올랐고 어떤 그 영향이 예상되는지 예.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래 농산물 가격이 올랐는데 올랐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 원인도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 계속 이제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건지 아니면 상승이 좀 둔화될 건지 아니면 내려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빡시게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향후 전망 저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뭐 주식은 어차피 그 예.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혜주들도 많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수혜주들은 한 27종목 정도 되는데요. 일단 단기로 볼 때 좀 괜찮은 종목들 한번 선별해 봤고요. 뭐 중장기로도 괜찮은 종목들은 제가 여기 지면상으로는 정리를 못 했는데 예. 오늘 제가 10시 10분에 그 너튜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 거기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가격 동향부터 먼저 펼쳐 볼까요? 자, 그럼 최근에 가격 동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포인트에 보면은 이 녹색 글씨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키워 주실까요? 예, 예. 예.
제가 플러스를 시간 관계상 눌러서, 여기 예. 녹색 글씨 위주로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격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그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가 본격화되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최근에 뭐 유엔에서도 이 식량 지수를 발표했는데 작년 6월 이후에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신문 보도상에서도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일반 물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밀가루나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제가 지난주 주말에 그 대형 마트에 가니까 예. 요즘 파 가격도 엄청 올랐습니다. 아, 파가 고기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안 그래도 많이 올랐다 간데 예. 이제 좀 내렸겠지 했는데도 여전히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파 한 단에 얼마야? 한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예, 뭐 5, 6천 원 하고. 아, 너무 비싸요. 예, 좀 싸다고 제가 대형마트 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좀 비싸더라고요. 돼지고기도 한 5천 원인데. 그렇죠. 요즘 뭐 이제 파 가격 보니까 파를 아껴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요즘에 그래서 예. 그 삼겹살집 가서 예. 그 아주머니 여기 파채 좀 넣어주세요 이러면 차라리 예. 고기를 더 줄게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이런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까 갑자기 물가가 확 오른 느낌. 네, 이런 게 상당히 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인 가격의 상승 원인을 한번 점검해 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포인트가 많은데 일단 오늘 TV 방송에서는 녹색 포인트 위주로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은 최대 소비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수급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곡물 수입이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뭐 지금 보니까 올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보니까 중국의 그 곡물 수입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여기 점검해 봤는데 예. 일단 지난해 중국은 대규모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농경지가 많이 좀 훼손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메뚜기 떼까지 습격이 돼가지고 메뚜기 너무 많아가지고 메뚜기 잡으려고 오리를 풀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작지에 이런 피해가 많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작년에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사육 개체 수를 크게 확대시켰고요. 근데 중국인들은 돼지고기가 거의 뭐 주식이죠?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의 사육 개체 수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사료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돼지 사료는 곡물로 만드는군요. 그렇죠. 옥수수나 대두로 만들고요. 옥수수나 대두로. 네, 특히 보니까 올 1월부터 옥수수 수입량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사료 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이런 수입이 크게 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상당히 좀 큰 증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자, 그리고 농산물은 또 기후 요인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라니냐라고 제가 단어를 연하는데요. 네. 보통 보면 엘니뇨하고 라니냐라는 예. 이런 기후 현상이 있는데 엘니뇨는 스페인 말로 어린 남자아이를 의미하고요. 남자아이. 네, 라니냐는 여자아이를 의미하는데 엘니뇨는 이상 고온 현상을 말하고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을 말하는데요. 추운 거. 예, 근데 라니냐가 생기면은 태평양의 동쪽, 그러니까 이제 북미나 남미 지역의 온도가 낮아지는데 예.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강수량도 줄어들고 가뭄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지 뭐 최대 경작지 미국의 서부나 남미 지역에 가뭄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밀이나 옥수수, 대두의 생산량이 많이 줄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좀 오히려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런 기후 요인 때문에 이제 농산물의 수확량이 좀 줄어들고 미국에서는 이게 대규모 경작지여서 그렇죠. 뭐 예. 헬리콥터나 비행기 타고 이렇게 쫙 뭐 농약도 예. 뿌리고 물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기후 이상으로 이게 곡물이 많이 안 자란다. 예, 그래서 뭐 가뭄이 있고 그리고 워낙 또 가물다 보니까 산불도 막 나고 산불도 나고.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또 이상 한파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 경작물의 그 이제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 점이 또 이제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곡물 가격 상승이 극대화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공급은 저렇게 줄어드는데 수요는 또 중국 쪽에서 그쵸. 늘어나고 있고 이러니까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이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예. 자, 그리고 수요와 공급 외에도 최근에 화폐 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글로벌 각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통화 완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초저금리로 이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뭐 농작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또 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한데 이런 뭐 매크로 환경까지 이렇게 네. 좀 상당히 원인을 좀 제공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초저금리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건 달러로 표기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결제는 또 달러로 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이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최근에 철광석이나 뭐 구리 그리고 예. 뭐 이제 석유 가격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그 매크로 환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희 할머니가 알아들으시기 편한 거는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는 돼지와 사람들이 곡물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미국이나 뭐 경작지에서는 지금 뭐 기후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그만큼 곡물이 안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쵸. 요게 예.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망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그렇죠. 네,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 전망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앞에 봤지만 이제 일단 화폐 가치가 워낙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좀 투기적인 이런 좀 수요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 쪽에 가격은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하반기 이후에는 수급이 그래 좀 안정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안정이 되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상승이 좀 둔화된다는 거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승이 둔화된다. 그렇죠. 상승폭이 좀 가팔랐는데 어느 좀 둔화되는 국면에 좀 접어들 걸로 그래도 보여지고요. 큰 틀에서는 우상향. 그렇죠. 일단 이 농산물 가격은 한번 추세가 우상향하면은 예. 좀 길게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그렇죠. 근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이 상승이 좀 둔화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래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기후 환경이 좀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제 라니냐의 발생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낮아질 거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급증 요인이 좀 발견되지 않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가 안정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고요. 자, 중국 내 또 돼지 사육 두수가 전년 대비 또 둔화되는 흐름이 하반기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돼지들이 좀 살처분되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해 하반기하고 원래 상반기까지는 돼지 사육 두수가 갑자기 크게 늘었고요. 예. 하반기부터는 좀 둔화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좀 이제 증가세가 좀 둔화될 거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상승세가 진전될 거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 가격은 음식료 업종과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상관관계를 한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 하나만 먹어도 그 안에 뭐 밀가루도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음식료 업종 지수도 올라갔습니다. 예. 동행하는 그 특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가면은 제품 가격에 이제 전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정부의 규제 우려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 예,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식품의 가격 동향을 보니까 예.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 신라면은 2016년 이후에 한 5년 이상 지금 가격을 못 올리고 있고요. 진라면은 2008년 이후에 13년 동안 가격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라면은 서민들의 그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간식이니까. 그렇죠. 네, 물가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처럼 라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뭐 끼니로도 먹을 수 있고 뭐 야식이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라면은 상당히 큰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가격을 못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게 라면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종종 몇 개가 있어요? 네, 뭐 다른 밀가루나 뭐 이런 것도 일단 정부에서도 가격이 크게 뜨는 거를 좀 제재하고 있고요. 컨트롤을 좀 하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이 그만큼 많이 좀 증가가 못 되고 있는데 예. 뭐 그 점이 좀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뛰는 상황에서는
가격에 언젠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예. 그만큼 네, 업계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구간에서는 정부에서도 네, 가격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손 쓸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가 좀 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인상되고 나서 네, 만일에 좀 하반기 돼서 농산물 가격이 좀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예. 전환된다면은 그만큼 마진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올린 다음에 이 음식료 가격을 낮출 수는 없고요. 예.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예. 이익 모멘텀이 극대화된다. 네, 그 점을 소비자 참조하시면 입장에서는 되겠습니다. 조금 약간 서운한 얘기인데 그렇죠. 가격은 올려놓고 농산물 가격 떨어져 다시 내리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파로 만든 음식이 있는데 예. 파 가격이 떨어져도 파로 만든 음식은 그렇죠. 그대로 유지될 그대로 거고, 유지되니까. 예, 그만큼 더 이익이 늘어날 거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다시 해도 그래도 파는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마진은 그대로 남고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 상승 원인,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전망을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자면은 이게 우상향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예, 예. 하반기 가도 상승 폭은 둔화돼도 어쨌든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예, 예.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이성희 님께서도 되게 마인드맵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예, 예. 재밌으셨나 봐요. 이성희 님께서 도표만 봐도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재미 뿜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더 재밌게 수혜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수혜주가 더 재밌죠. 저는 수혜주가 더 재밌어요. 자, 수혜주를 어떤 수혜주를 좀 봐야 되는지 한번 그렇죠. 보여주시죠. 예, 이 마인드맵은 기승전 종목입니다. 기승전 그래서 종목. 네, 종목을 찾기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네, 포인트를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수혜주로는 사료,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관련주를 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료의 원료인 그 옥수수나 대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료 가격도 인상됩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비료, 농약, 뭐 종자,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예.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의 이제 공급이 좀 딸리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작량을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뭐 비료도 주고 농약도 쳐야 되고 네, 종자도 개량해야 되고 그래서 농기계도 좀 더 좋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네, 좀 수혜가 기대됩니다. 수혜 섹터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물론 이거보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겠지만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섹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사료 쪽이 아무래도 이제 네, 대두나 옥수수 가격이 당장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인상 압박이 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생산량 늘리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료 관련주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료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네요. 한번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료 관련주를 살펴볼 건데요. 네. 조금만 옆으로 해주실까요? 예, 좋습니다. 예. 사료 관련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 중에서 제가 빨간색 종목은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요. 예. 뭐 빨간색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네, 뭐 팜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간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예. 선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일선을 따라서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자, 그리고 이지바이오는 제가 네, 빨간색인데 예. 글자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수혜주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큰 수혜가 기대는 종목인데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비료 관련주를 살펴볼 건데요. 네, 비료 관련주로는 네, 뭐 조비나 남해화학 있고 남해화학은 제가 큰 글씨로 키운 이유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수급 면에서도 네,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좀 탄력이 예상되고요. 예. 자, 그리고 뭐 KG케미칼이나 또 롯데정밀화학이 있는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비료의 원료인 요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지난번에 제가 화학업종의 마인드맵에서도 네, 좀 빨간 글씨에 큰 글씨로 키웠었는데요. 예. 네, 이 종목은 그 이제 페인트의 원료하고 시멘트 혼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택이나 이 건설업황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그 페인트하고 시멘트 쪽에
네, 수요가 늘게 되고요. 이쪽에 원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위가 기대되고 자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도 PER이 한 7.9배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좀 고점 찍고 좀 조정 나왔다가 21선에서 다시 좀 반등 나온 종목인데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여전히 뭐 전방 쪽에 이런 좀 수혜가 있는 종목이니까 롯데정밀화학도 네, 괜찮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농약 관련주로는 네, 뭐 경농이나 동방아그로가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의 큰 글씨로 키운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두 종목은 일단 수급 면에서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경농은 네, 이 비료 종목인 조비가 바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자회사 쪽에 이런 좀 기대감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뭐 종자나 농기계 종목은 제가 이제 까만색 종목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관련주 중에서는 이지바이오를 가장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롯데정밀화학이랑 동방아그로보다 이지바이오가 더 탑픽이다. 네, 롯데정밀화학은 뭐 비료의 원료를 공급하지만 비료 쪽에 그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네, 뭐 관련 주제에 좀 더 부합하는 종목이 네, 이지바이오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이지바이오. 네, 이지바이오는 뭐 자돈 사료, 그러니까 새끼 돼지한테 먹이는 사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첨가제, 네, 첨가제는 네, 영양소의 흡수나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는 네,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에서 이제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시켰고요. 뭐 최근에 또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금지시켰는데 이 항생제의 대체제로 이 첨가제가 많이 좀 쓰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래 중국이나 베트남 향 수출이 크게 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옥수수 가격이 많이 느는데 사료업체 쪽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많이 느니까 첨가제의 비중을 늘리면서 예. 네 일단은 이제 원가를 좀 절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네, 이지바이오는 이런 첨가제 쪽에 상당히 큰 모멘텀이 좀 기대는 종목이고요. 현재 네, PER은 12.7배 수준이고 그리고 네, 최근에 네, 수급을 보시면은 네, 기관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30만 주 이상 네,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지바이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 같은 거는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 가격 아니면? 전략은 제가 보니까 이 종목은 한 9,000원 전후 구간에 일단 단기 매물 구간이 있고요. 예. 그럼 매물만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이 예상되니까 뭐 그렇게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까지 이렇게 쭉 전해주셨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 황성수 매니저가 안경을 바꿔서 그런지 경제 선생님처럼 아주 재밌게 그리고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마인드맵을 직접 받아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샵 2034로 네, 황성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 그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예. 네,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마인드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저희 10시 10분에 진행할 그 너튜브 라이브 방송도 네, 들을 수가 있습니다. 10시 10분이죠.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 예. 방송 오픈은 10시 하니까요. 뭐 그 점 참조하셔서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따 10시 20분에 하는 네, 거. 오늘 네,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제가 이 포인트도 까만색 글씨는 거의 뭐 체크를 못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종목들도 빨간색 종목 위주로 했는데 뭐 오늘 좀 다루지 못한 종목들까지 한번 점검해드리겠고요. 오.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중에 좀 장기로 볼만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지명 관계상 제가 이렇게 수록을 못했는데요. 뭐 그런 종목들도 몇 종목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에 좀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내가 간판인데 시간 이렇게 조금만 주고. 제가 그 너튜브 라이브 방송 해보니까 예. 제가 한 12시 넘게까지 하더라고요. 예, 예. 10시 10분부터. 어우, 엄청 오래 하시네요. 예, 좀 자, 할 말이 많았던 것 할 같습니다. 말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